자, 무명전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무명전설 탑7 멤버들의 위기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답답한 심정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무명전설 탑7 멤버들의 활약상을 말씀드릴게요. 전국 투어 콘서트가 매진의 열풍을 달리고 있다. 이번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가 서울에 이어 수원, 고양, 부산, 매진으로 기염을 토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대구도 매진 초읽기에 들어서 있다. 전설이 될 트롯 사내들의 무서운 티켓 파워가 입증된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공연도 팬들의 폭발적인 성원 아래에 대박이 났고요. 나아가서는 이번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됐음에도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요청이 이어졌고 7월 26일 오후 1시 공연을 추가 오픈했지만 해당 회차 역시 매진이 임박하자 같은 날 오후 6시 공연까지 추가 편성이 되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부산 공연 또한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흥행 열기가 대구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잔여좌석 역시 빠르게 소진이 되며 매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무명절설 콘서트에서는 방송에선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특별한 선곡 리스트와 오직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 출연진들의 압도적인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찾는 관객들에게도 굉장한 즐거움을,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는 겁니다. 콘서트 관계자 측은요, 전국 투어를 향해 보내주시는 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들의 기대에 걸맞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18일 대구 콘서트를 비롯하여 수원 콘서트가 7월 25, 26, 대전이 8월 1일, 고양 콘서트가 8월 8일, 광주가 8월 22일, 부산이 29일, 부천이 9월 5일, 전주가 12일, 청주가 19일, 9월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야, 무명전설 시즌1의 탑7 멤버들의 활약이 정말 미쳤구나.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또 나아가선 전설의 사내가 탑7 멤버들의 섹시미 터지는 빨간 정장으로 여심을 정조준했다. 카리스마가 폭발했다. 보면 수요일 밤에 노래전쟁이라고 타이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설의 사내라고 되어져 있죠. 이 타이틀만 봐도 대략 과거 사랑의 콜센터처럼 노래를 부르며 또 다른 경쟁의 무대를 보여주겠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전설 시즌1의 탑7 멤버들의 활약이 이제 막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기사를 보면 탑7의 존재감을 한눈에 담아낸 포스터가 공개가 되었다. 각자 다른 분위기와 스타일링으로 개성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비주얼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며 무명전설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사랑받았던 멤버들인 만큼 라이브 무대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예능감, 솔직한 입담, 멤버들 간의 유쾌한 호흡까지 아낌없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세형 씨가 특유의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MC를 맡는다. 장민호 씨도 함께 말이죠. 그래서 음악과 웃음, 케미까지 모두 갖춰낸 새로운 예능 방송이 될 것이다. 제작진 역시 멤버들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의상과 스타일링의 작은 요소까지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였다. 무명전설에서는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과 한층 깊어진 무대를 매회 선보일 예정이다. 많은 관심 기대를 부탁드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멤버들의 활약이 대단하다라는 건 당연할 겁니다. 아마 토크 콘서트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과거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던가 유희열의 스케치북, 최근 제이팍 박재범 씨가 했었던 그런 음악방송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시청률을 10%대를 찍어낸
이 영광이 스피노프에서 재현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무명전설에서 활약을 한 하루 씨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누가 1등 할지 2등 할지도 알 수 없었던 만큼 접전으로 펼쳐진 무명전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 결과가 앞에 말씀드렸던 스피노프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9월달까지 열리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전설의 사내에 출연하는 장민호, 양세형 두 MC가 말하는 관전 포인트도 있고 공약도 걸었습니다. 이 얘기는 MBN 방송사 전체에서 이번 무명전설 시즌1의 스피노프인 전설의 사내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승팀에게 회식을 쏘겠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탑7 멤버들이 진정한 전설이 되어가는 음악 여정을 담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출발했던 참가자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양세형 씨 역시 무명전설에서 도전자들의 시작을 함께 했다. 이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무명들이 유명인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인상 깊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탑7 멤버들과 여정을 시작하게 된 두 MC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연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각자의 끼와 매력을 다 보여주기 어려웠을 거다. 이번 녹화를 하면 몰랐던 새로운 매력을 많이 발견했다.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이다. 양세형 씨 역시 탑7은 늘 인사를 밝게 한다.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스텝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우승 혜택과 서열탑이 있는 것처럼 전설의 사내에도 깜짝 놀랄 만한 우승 선물이 걸린 미션탑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오디션 형태로 경쟁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팀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탑7 멤버들끼리 팀을 나누는 건지 그 이전에 나왔었던 많은 무명전설 가수들과 탑7 멤버들이 대장이 되어 팀전을 펼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연과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것이다. 제2의 경쟁을 선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노프의 큰 기대와 새로운 컨셉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것뿐입니까? 특히 트롯 챔피언 6월의 얼굴에 성리 씨가 함께 거론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6월 트롯 챔피언 베스트 포토제닉 투표가 10일날 종료가 된다라면서 여기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것이 바로 무명전설의 성리 씨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트로티어 커버도 장식을 했습니다.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 대기만성형이었다. 그러면서 성리는 인터뷰에서 미성과 호소력을 넘나드는 보컬 스타일,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성량을 유지하는 무대 연출법을 설명하며 이와 함께 대중을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의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화려한 일상과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K트롯 매거진에 커버 모델을 장식했으니 지금 트로트계에서 이 무명전설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성리 씨가 이렇게 트롯 챔피언에 등장한 무대 방송 촬영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한별 씨도요. 열린 음악회에 이어 KBS 라디오 은가은 빛나는 트로트에도 출연을 확장 지으면서 이 무명전설 멤버들의 활약이 단순히 MBN 방송사가 아니라 많은 곳으로 방방곡곡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앞선 영상에 뭘 설명드렸습니까? 바로 무명전설 시즌2 제작이 확정이 되면서 7월 13일부터 이 무명전설 2 모집을 시작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7월 달에 모집이 시작이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7월에 모집해서 아마 8월부터 오디션을 할 겁니다. 예선전인 거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촬영 일정을 잡아 시작할 거고요. 10월부터
또는 11월쯤에 방영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이 9월까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피노프가 이제 7월 중순에 스피노프가 방영이 돼요. 스피노프 방영하면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상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무명전설 2가 10월 11월에 방영을 하면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의 활약상이 혹시 가려지지 않겠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 이걸 제 영상을 보고 잽싸게 뺏겨서 올린 유튜버가 있어요. 막 무명전설의 제작진에게 이거 탑7 버리는 거 아니냐? 왜 남성 오디션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에 흔들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나온 대표적 이야기가 여자 편을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근데 왜 남자 편을 제작 방영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문점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우리 탑7 멤버들과 어떻죠? 겹치게 됩니다. 같은 남자 편이잖아요. 여자 편을 해줘야 이들이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자 편이 방영을 해서 뭐 그때쯤이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라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할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MBN 방송사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남자 편 시청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자 편 시청률이 높다. 미스터 트롯 때 영향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의문점은 사실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여자 편이 더 시청률이 높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역가왕 3가 주지 않는 걸 보고 현역가왕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자 편이 시청률 보장이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제작진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남자 무명들이 많다. 여전히 무명 가수들은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는 뉴페이스가 탄생을 합니다. 지금도 가수에 도전을 하거나 도전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무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무명전설은 비단 트로트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창민 씨가 들어와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아마 앞으로 더욱더 이 장르의 다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 무명전설이 트롯전설이 아니라 무명 가수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자 편을 시작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이게 시즌1 탑7 멤버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즌2가 방영이 되고 모집이 시작되어 오디션이 되고 예고편이 나오고 하면 스피노프 방송만 하고 있을 시즌1 멤버들이 잊혀질 가능성도 염려가 되시겠죠. 하지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마 특별 마스터 또는 지원 사격을 해주는 멘토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봐도 시청률 때문에라도 아마 탑7 멤버들을 출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시청률 확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즌2의 멤버들이 또 시즌3가 됐을 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아마 그런 형태로 끌고 가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명전설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당신이 알릴 차례다. 무명전설 시즌2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면서 무명 발굴은 MBN만 할 수 있습니다. 무명들의 이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 바로 MBN 방송사가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혜진 PD 사단이 현역가왕 마지막 시즌을 정말 대차게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면서 남자 현역가왕 편이 MBN에서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무명전설의 시리즈로 MBN 자체 제작으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일각에선 조금 아쉽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무명전설 시즌1의 탑7 멤버들이 날개를 막 펼치고 있는데 벌써 시즌2를 모집하는 건 이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의 활동에 뭔가 김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팩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제가 이 탑7 멤버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들이 무명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유명 가수 출신도 있지만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이 많다 보니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두 명의 인기로 편승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력들이 또 이 무명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시즌2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이 시즌1의 멤버들이 심사위원석, 특별 마스터로 초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무대 경연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제는 레전드가 아닌 탑7 멤버들과 함께 합동 무대를 펼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기존 현역가왕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던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탑7 멤버들이 1대 무명전설 라인으로서 시즌2 멤버들과 함께 상부상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시즌2 제작은요, 올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7월 달부터 모집을 받아서 뭐 1차 오디션, 뭐 2차 오디션, 그리고 방송 촬영까지 진행이 되려면 제가 볼 땐 빨라도 10월, 11월은 돼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3개월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역가왕 탑7 멤버들이 이제 막 활동하는데 벌써 시즌2 발표는 좀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무명전설이 본방송이 끝나면서 콘서트로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스피노프만으로는 조금 파급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즌2 제작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트로트와 수많은 가요계의 무명들이 주목할 수 있는 화제성을 만들면서 시즌1의 멤버들의 화제성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제가 볼 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탑은 황급빛 질주를 하고 있다. 3주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2위에 최근 출소한 김호중 씨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3위에는 미스터트롯3의 우승자인 김용빈 가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호중 씨와 김용빈 씨를 앞서고 있는 게 무명전설에서 3위를 차지한 장한별 씨다. 놀랍죠? 장한별 씨의 팬덤의 이 활동과 활약이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한 활약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 6월달 브랜드 평판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면 6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임영웅 가수가 독보적입니다. 무려 581만의 평판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미스터트롯3의 김용빈 가수의 평판 지수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386만 지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파워가 강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임영웅, 김용빈 두 사람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박지현 씨도 318만으로 굉장히 높은 지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반전은 3등을 차지한 장한별 씨가 무려 252만 지수를 차지하며 4등을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1등을 차지한 성리 가수가 250만으로 5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찬원, 박서진, 손태진 쟁쟁한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마 눈에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100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2등을 차지한 하루씨가 9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아마 무명전설뿐만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를 보고 응원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셨을 때 아니 장한별 가수가 3등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1등을 차지한 성리 가수보다 순위가 더 높지? 왜 평판 집수가 더 높지? 의아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강조드린 부분이에요. 1, 2, 3등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가수들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팬덤의 활동이다. 제가 앞서서 K-탑 시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장한별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의 활동과 팬활동이 굉장하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통합산하여 전체 평판 지수를 합산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얼마나 내 가수의 음악을 듣고 내 가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내 가수의 이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이름을 언급하고 이런 모든 것 SNS 활동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모든 활동이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평판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파급력을 보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장한별 가수가 지금 무명전설의 최종 성적인 3등보다 높은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 K-탑 스타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니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성리, 하루, 또 나머지 탑7 멤버들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트로트 가수들 입장에서 팬활동이 결국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경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활동에서 팬들의 활약이 없다면 가수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전설과 트로트 가수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탑7 멤버들의 SNS에 콘서트와 관련된 많은 비화들이 공개가 돼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성리씨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리씨가 요즘 뭐 콘서트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에도 등장하면서 맹활약 중이거든요. 특히 이번 더 트롯쇼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노래 무대로 화려하게 더 트롯쇼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지 아닌가,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성리씨를 응원해 주셔서 더 트롯쇼에서도 1등을 빨리 차지해서 명예의 전당까지 가는 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자, 성리씨가 이번 콘서트장의 현장에서 이 성리학자 팬분들이 보내주신 이 음료수차, 커피차, 도시락 여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학자님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으면서 먹는 콘서트. 학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서울 콘서트에서 또 만나요. 날씨가 더우니 수분 충전 꼭 더위 조심하며 만나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도 보면 이 팬분들이 보내주셔서 이 목에 거는 이 선풍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이 무명전설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의 마음이 또 진솔한지 도시락도 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명전설의 첫 콘서트, 그리고 잊지 못할 하루. 무명전설 안양 첫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이었던 만큼 설레이는 마음도 컸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였습니다. 탑7 멤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연습하고 서로 응원하며 무대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한국 콘서트 무대에 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은하수 여러분, 힘껏 외쳐주신 응원소리, 곳곳에서 반짝이던 별봉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내내 여러 번 울컥했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이 시작인 만큼 앞으로 이어질 콘서트에서 더 좋은 무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장한별 씨의 팬분들과 함께 정말로 맹활약을 한 무명전설 탑7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방송 이전 기사에서부터도 성리, 장한별, 지영일, 상탈하면 어쩌자는 거야. 고 자극에 저릿저릿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실제 콘서트장에 가서 보신 분들은 평생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고요. 요번 무명전설 콘서트 실황 영상을 보신 전국에 계신 많은 트로트 팬분들, 또 무명전설을 시청하시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서 나는 좀 시들시들해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런 오디션 방송이 진행되고 나면 그 중에 70% 정도는 이탈을 하고 20, 30% 정도가 팬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70%대의 라이트한 분들, 라이트한 팬분들,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번 콘서트 영상, 실황 영상을 보시고 아마 나도 남아있는 콘서트 일정 지금 보면 서울, 울산, 춘천, 대구, 수원, 대전, 고양, 광주, 부산, 부천, 전주, 청주 진짜 전국의 웬만한 곳에서 다